안녕하세요, 선스케어입니다. 오늘은 액면 분할을 주제로 카카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카카오는 지난 2월 25일 주식 분할 결정이라는 제목의 공고를 게시합니다. 내용을 보면요. 주식 분할을 통해 분할 전 500원이었던 액면가를 100원으로 그러니까 5대1 분할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서 8,800만 주의 주식은 5배인 4억 4천만 주에 이르게 됩니다. 이 내용은 3월 29일 주주총회에서 정해질 예정이며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을 거쳐 4월 15일 신주권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는 주식 분할의 목적으로 유통 주식수의 확대라는 이유를 명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액면 분할이라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쉽게 말해서 비싼 가격에 팔리던 주식을 일정 비율로 가격을 낮추고 그만큼 주식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에 대한 접근성은 높아져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비유로 들어보자면 초코파이를 12개들이 한 상자에 3,600원에 팔던 것을 낱개로 300원에 파는 것에 비할 수 있습니다. 물론 3,600원이 없어서 초코파이를 못 사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당장 한두 개만 먹고 싶을 때는 300원이라는 가격이 매력적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식도 액면 분할을 통해 가격을 낮추면 사고 파는 데에 큰 부담이 없는 접근성이 좋은 주식이 됩니다. 당장 카카오가 50만원에 육박하는 무거운 주식이 됐기 때문에 카카오도 액면 분할을 통해 이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기업의 액면 분할 사례는 어땠을까요? 많은 액면 분할 사례가 있지만 오늘은 대표적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3개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2018년 10월 5대1 비율로 액면 분할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는 2018년 5월에 50대1, 아모레퍼시픽은 2015년에 10대1의 비율로 액면 분할을 결정하였습니다. 카카오를 비롯해서 모든 회사들이 액면 분할의 목적으로 유통 주식수 확대라고 명시한 것도 보실 수 있겠네요. 분할 비율은 모두 조금씩 다르지만 공고일로부터 약 한 달 반에서 2달 후 신주권이 상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액면 분할을 공고한 이후에 이들 회사의 주가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화면은 공고일 하루 전부터 공고 후 오후 영업일까지의 주가 흐름을 나타낸 것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거의 그래프가 일자로 보일 정도로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시장이 액면 분할을 호재나 악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저 가격을 낮추는 하나의 이벤트 정도로 여긴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카카오는 어땠을까요? 2월 25일 주식 분할 결정 전후의 흐름인데요. 공교롭게도 카카오는 주식 분할 결정 공시가 있었던 주에 주가 흐름이 썩 좋지 못했습니다. 무려 2.68%가 떨어진 날도 있었고요. 그 때문인지 분할 결정 공시가 난 이후에 급등하는 모양을 보입니다. 그 양상은 3월 2일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시장에서 액면 분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며칠간 떨어졌던 주가에 대한 기저효과인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고일 이후에 주식이 평탄한 흐름이었다면 신주권 상장일 이후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화면은 신주권 상장일 하루 전부터 제10 영업일 이후, 그러니까 신주권 상장 후 2주까지의 주가 차트인데요. 사실 여기에서도 큰 변화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액면 분할을 했지만 주가가 크게 떨어지거나 오르는 모습은 보기 어렵습니다. 아모레퍼시픽만이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것을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보면 어떨까요? 공고가 나는 시점부터 신주권 상장까지 한 달 반에서 2달여간의 시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장 이후에 한 달까지 더하여 본 차트입니다. 물론 상장일 이후에는 주가가 액면 분할되었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여 같은 기준의 가격으로 놓고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는 공고 하루 전부터 상장 후 한 달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나오는 빨간색 화살표는 공고일, 두 번째 화살표는 신주권 상장일입니다. 이전의 좁은 범위에서 보이지 않았던 주가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약 2주 동안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주권 상장일 이후에도 다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이버도 보실까요? 네이버는 삼성전자만큼 극적이지는 않지만 꾸준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적어도 액면 분할 이슈가 긍정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공고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상승한 주식은 신주권 상장일 이후에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세 기업의 사례가 액면 분할만이 이슈로 주가가 움직인 것은 아니므로 이 내용들은 참고로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나 네이버의 사례처럼 주가의 흐름이 좋지 못했을 경우에는 액면 분할의 효과도 미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공고에서 이야기했던 목적, 그러니까 유통 주식수의 확대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물론 주식 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유통 주식수 자체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것은 소액 주주의 주주수 및 보유 주식 비율입니다. 이를 통해서 얼마나 주식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졌는지, 그로 인해서 소액 주주의 거래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가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소액 주주는 공통적으로 1% 미만의 주식을 가진 주주를 가리킵니다. 또한 소액 주주 자체가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회사의 사업 보고서 혹은 반기, 분기 보고서 상의 내용으로 표기하였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요. 공통적으로 주식의 가격이 싸지면서 소액 주주의 숫자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37,000명에서 64,000명이 됐고요. 삼성전자는 24만 명이던 주주가 7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3배 가까운 숫자로 주주가 늘었고요. 이에 따라서 소액 주주의 보유 주식 비율도 대체적으로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다만 네이버처럼 소액 주주 숫자만 늘어나고 보유 주식 비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소액 주주 한 명당 가지고 있는 주식 가격이 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의 현재 소액 주주 숫자를 계산해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3분기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소액 주주의 수가 175만 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전 장표에서 보여드린 70만 명과는 또 많이 다르죠. 이는 작년에 있었던 동학개미 운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작년 3분기까지 삼성전자의 개인은 1361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이때 늘어난 소액 주주는 39만 명에 이릅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한 명당 평균 35주, 약 200만 원이 넘는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개인 순매수 현황은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계산한 한 명당 가지고 있는 주식 평균 35주에 4분기 개인 순매수 주식 1442만 주를 이용해서 현재의 소액 주주 숫자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4분기에만 약 41만 명의 주주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3분기 보고서상의 소액 주주 숫자와 더하면 200만 명 이상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소액 주주는 24만 명일 때나 200만 명일 때나 소액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 비율은 60%대 초반으로 크게 변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카카오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카카오는 현재 작년 3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13만 명에 이르는 소액 주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총 발행 주식수의 55%가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3분기 보고서도 2019년 사업 보고서 상의 숫자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참고 삼아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재상장 이후에 이 숫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앞의 얘기들을 쭉 종합해보면 액면 분할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이벤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회사의 재무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으며 당연히 기업 가치도 그대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가 낮아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것만으로도 그 역할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카카오가 좋다고 하더라도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50만 원에 이르는 주식 한 주도 사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액면 분할이 되고 사람들이 좋은 회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거래량이 늘어나고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삼성전자의 사례를 작년에 봤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전히 200만 원대였다면 작년에 동학개미 운동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사고자 해도 가격이 비싸면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승의 계기가 있을 때 액면 분할된 상태라면 더 많은 수요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결국 카카오의 액면 분할은 주식 분할 그 자체가 호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가 하는 일들이 잘 된다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시장에서 사랑받는 주식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공은 카카오가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겠죠. 그럼 여기서 선스퀘어 기업수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영상을 또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